네, 이제 문제 3번입니다. 기구의 명칭은? 에서 이렇게 물어봤네요. 자, 보면요. 지금 이제 제가 문제를 이제 확대를 해서 이제 PPT를 만들다 보니까, 지금 잘 보이는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이제 어차피 보면 알 수는 있죠. 이거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. 그죠? 그래서 우리가 그 임상화학 총론을 보면 가장 먼저 나와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였었어요? 바로 이 피펫 였죠.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피펫의 종류 중에서 뭐 가장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하게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제 그 보르메틱 피펫이라고 하는 부분이었잖아요. 근데 지금 뭐 여기서는 이제 기구의 명칭은 그래가지고 이제 답은 3번 이렇게 뭐 답은 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부분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개념을 잡고, 아, 이게 이런 PPC였구나, 이런 용도를 사용하고 있구나, 라는 부분들은 아셔야 되기 때문에, 답만 그냥 딱, 아, 이건 보르메틱, 이건 보르메틱, 뭐 이래서 그냥 그렇게 외우는 것보다는, 그죠? 용도,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다른 부분들의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풀 건지, 라는 부분들까지 염두에 두시는 게 좀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 그런 이론적인 것도까지 같이 정리를 해 나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. 답은 일단 나왔어요. 그죠? 답은 이제 보르메틱 피펫이라고 하는 3번이 답이다라는 거는 나왔는데, 자, 이론을 좀 더 살펴보죠. 일단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르메틱 피펫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트랜스퍼 피펫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. 트랜스퍼 피펫이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F, C, 그죠? 요 부분들이 이제 보르메틱 피펫 혹은 트랜스퍼 피펫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용도가 가장 중요한 거죠. 그죠? 표준액을 옮긴다라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을 겁니다. 그러니까 정확한 그 물질, 그 표준액을 옮겼을 때 가장 많이 쓰인다라는 게 바로 이 보르메틱 피펫이었고요. 그래서 이제 특징은 뭐죠? 피펫의 중앙에 팽대부가 있다. 그죠? 이 피펫 중에서 이 중앙에 팽대부가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. 그죠? 그래서 이건 뭐 10ml짜리, 이거는 5ml짜리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? 이 수치는. 자, 그랬을 때 사용하는 게 이 트랜스퍼 피펫이고요. 이거와 가장 비슷하게 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의 피펫, 그죠?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 옆에 있는 오스왈드 피펫이라고 하는 이 피펫이 이 트랜스퍼 피펫하고 보르메틱 피펫하고 가장 유사하게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들이 문제가 될 겁니다. 그죠? 그래서 가장 특징은 뭐예요? 일단은 요거죠. 그죠? 팽대부가 밑에, 그죠? 피펫, 얘는 중앙에 있지만 얘는 지금 밑에 있는 거잖아요. 그죠? 얘는 밑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, 여기서 팽대부가 끝부분에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, 얘 용도는 뭐냐면,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. 점성도가 있는 혈액을 취할 때 사용한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이 오스왈드 피펫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. 용도라고 얘기했죠. 그래서 이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.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좀 깨끗하게 쓸까요? 다시? 얘는 표준액, 그 다음에 중앙의 팽대부, 얘는 점성도, 혈액 기억하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팽대부가 밑에 있다라는 부분들, 이게 가장 큰 특징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. 나머지 문제 중에서 그 지문을 보면 이제 셀룰로지컬 피펫, 그 다음에 이제 모 피펫 뭐 이런 부분이 나오잖아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다가 다시 만들어 봤습니다. 그죠? 불러왔는데, 자, 보면요. 셀룰로지컬 피펫하고 모 피펫의 가장 다 똑같아요. 보시면. 그죠? 비슷하죠? 이건 이제 보르메틱 피펫을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위에다 올려놓은 거고요. 자, 보면, 셀룰로지컬 피펫과 모 피펫의 가장 큰 특징은 둘 다 봐요. 모 피펫하고 셀룰로지 피펫 둘 다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이 부분이 달라요. 즉 셀룰로지컬 피펫이라고 얘기하는 거, 그 밑에 나온 것처럼 끝까지 눈금이 있다라는 거고 가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게 될 피펫이 바로 이 셀룰로지컬 피펫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임상에서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. 가장 많이 또 쓰이게 되고요. 그죠? 그래서 이 밑에까지 조금 더 깔끔하게 써볼까요? 그래서 이 원통 밑에까지 이 밑에 부분까지 눈금이 있다라는 게 이 셀룰로지컬 피펫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. 그 다음에 모 피펫은
셀룰로스가 비스무리하게 또 비슷하게 생겼는데 특징은 뭐다? 여기 나와 있듯이 원통에만 눈금이 있다. 그래서 여기 부분에 눈금이 없다라는 게 이 셀룰로지컬 피펫과 모어 피펫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. 이 부분들의 구분점은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자, 그 다음에 다음은요.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? 오스왈드 피펫6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용도가 뭐였다? 점성도에 있는 물질을 취할 때, 이제 혈액, 그죠? 혈액 같은 거, 그런 걸 취할 때 하고, 그 다음에 또 보시면, 팽대부가 밑에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라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이크로 피펫, 뭐 란다 피펫,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, 뭐 이거는 이제 1mm 미하의 피펫을 사용한다. 이거는 이제 참고적으로 아시라고 제가, 그렇게, 끌어온 겁니다. 아셨죠? 자, 어쨌든요.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문제. 그죠? 기구의 명칭은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요렇게만 해서 아 이게 보르메틱 피펫이다라는 정도로만 아셔야 되는 게 아니고 그죠? 요 밑에 부분에 나와 있는 각각의 특징들, 각각의 용도들 이런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부분들의 문제입니다. 자, 뒤에 나오면 이 지금 그 실기 문제 중에서 또 이 피펫에 관한 부분들의 문제가 계속 이제 반복돼서 나오게 됩니다. 그건 뭐 똑같지. 그 뒤에 나왔을 때는 뭐 제가 생략하고 그냥 간단하게 답만 뭐 얘기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렇게 나왔으니까 정확하게 알고 그러고 나서 정리해서 넘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. 그래서 이 기구가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은 가장 많이 나올 그 출제 부분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르메틱 피펫, 트랜스퍼 피펫이라고 얘기하는 그 피펫, 그거 아니면 오스왈드 피펫, 이런 부분들이 많이 출제가 될 거다. 그리고 요즘 뭐 많이 부분인 게 오토 피펫 같은 경우도 많이 나오겠죠. 자동화된 오토 피펫 이런 것도 눈여겨 보셔야 될 부분들이다라는 거겠죠. 뭐 뒤에도 나오겠지만 참고적으로 예를 든다면 이 오토 피펫에서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TV라고 얘기하죠. 그래서 그 용량이 뭐 이제 그 마이크로 단위의 용량이었을 때 그 미세하게 사용되는 팁과 그 다음에 뭐 100 마이크로, 뭐 200 마이크로, 300 마이크로 뭐 이렇게 사용하는 그 팁의 그 색깔이 약간 달라요. 그런 부분까지도 뭐 참고적으로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될 거다. 물론 이제 뒤에 나올 겁니다. 그러니까 그때 나오면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고요. 일단은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더 아셔야 되겠다라는 게 이 부분입니다.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총론에서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부분들 있는 거니까 기억을 꼭 하셔야 될 겁니다. 아셨죠? 자, 이래서 3번 기구의 명칭은 이래서 답은 지금 3번이라고 보르메틱 피펫에 대한 부분들의 문제였습니다. 자, 다음 4번 문제로 해서 다시 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